고대 유적에 대해 들을 때마다 어딘가에 매달려 있거나 나뭇가지에 아무렇게나 달려있는 유물을 상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실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된 대부분의 고대 유물들은 고고학자들의 엄청난 양의 발굴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건물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일부 건축 자재를 재사용해야 해서 그 과정에서 오래된 건축물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려진 집이 비나 햇빛과 같은 외부 요소에 노출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그저 오랜 침식 작용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따라서 건축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오직 어떻게든 깊은 곳에 묻혀야만 해요. 그렇다면 애초에 어떻게 묻히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이건 실수의 희극이에요. 고대 도시들은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추가하듯 집안을 서서히 높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착촌은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따라잡기 위해 항상 식량을 모으고 건축 자재를 모으느라 바빴죠. 누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과거에는 할 일 목록에서 쓰레기 처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인들에겐 새 집을 지을 때 잔해를 쌓고 그 위에 바로 집을 짓는 것이 땀과 눈물을 훨씬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이 범람해서 도시 바닥에 퇴적물을 쌓아 고대 건축물을 더욱 덮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막과 같이 바람이 모래와 먼지로 춤을 추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1817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전까지 머리가 모래에 묻혀있던 스핑크스가 재밌는 예가 되겠네요. 일부 고대 도시는 완전히 버려져 결국 덮여버렸어요.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식물의 씨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싹을 틔웠죠. 씨앗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삼키고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 건방진 뿌리는 심지어 썩은 식물 물질로 만든 토양을 안정화하기로 결정하고 흙에 좋은 성분을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마치 대자연이 식물을 충실한 조력자로 삼아 시작한 최고의 DIY 프로젝트 같죠. 고대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작업은 단순히 잃어버린 세계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층 아래 숨은 보물을 드러내는 장대한 탐험이기도 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애초에 어디를 발굴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퇴적물, 파편, 식물 뿌리 등으로 겹겹이 덮여 있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에 의존해야겠죠? 우선 항상 특정 위치에서 고고학 발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설업자인데 도시에 새롭고 멋진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일부 지역 법률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 토양을 검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고고학자, 지질학자 또는 고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발 과정에서 계속 주시해야 돼요. 유물이라든가 유기 잔재물을 뜻하는 에코팩트가 발견되면 전문가들이 급히 투입돼서 발굴하고 연구해요. 하지만 불도저나 안전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적지는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핫스팟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탐정 활동을 통해 역사적 기록을 깊이 파고들어요. 오래된 문서와 지도를 훑어보며 특정 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퍼즐을 맞출 수 있죠.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유적지라면 더욱 좋아요. 과거 발굴 기록이나 역사적 기록을 찾으면 고고학자들이 보물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삽을 휘두르기 전에 시각적 스캔 작업을 먼저 수행해요. 그리드 시스템으로 무장한 고고학자들은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지층 바로 아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유물을 찾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요. 예리한 눈을 가진 이 탐험가들은 석기부터 역사적인 유리, 심지어 고대 쓰레기 처리장까지, 그것도 귀중한 유물이죠. 인간 활동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쓰레기 덤프의 멋진 용어인 중토를 우연히 발견하면 한때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삽에만 의존하진 않아요. 숨은 경이로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죠.
지구 물리학 도구는 고고학자들의 비밀 병기와도 같아요. 예를 들어 저항률 측정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영리한 장비는 토양의 전기적 구성 요소와 묻혀있는 지형이나 유물을 측정해요. 가령 벽이 묻혀있으면 주변 토양과 다른 저항값을 나타내요. 자력계와 지표 투과 레이더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해서 토양에 묻힌 고대 보물에 대한 잠재적인 힌트를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직한 오랜 친구인 GPS를 누가 잊을 수 있을까요? 마치 첨단 보물 지도처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고고학자들을 황금 항아리로 바로 인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를 가상으로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 영국에는 스톤헨지라는 흥미로운 장소가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헨지 중 하나이지만 스톤헨지가 정말 최고예요. 거대한 고대 돌들이 펑키한 바깥쪽 고리와 안쪽 말굽 모양으로 배열된 채로 우뚝 서 있고 작은 돌들이 몇 개 던져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돌들은 5,000년 넘게 존재해 왔어요. 바위처럼 견고한 장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설적인 마법사 멀린이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자 아일랜드에서 이 거대한 돌들이 순간 이동했다고 해요. 어떤 거인이 이 돌들을 그곳에 모았다고 하는데 멀린은 새로운 장소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돌들을 고대 로마의 영적 건축물이 폐허가 된 유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놀라운 구조물은 청동기 시대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간단한 도구와 제한된 기술로 이 기념비적인 걸작을 만들어냈죠. 인상적이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스톤헨지의 초기 목적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물론 많은 이론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이 주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름과 겨울 동지 동안 일출을 보기 위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고대 도시 폼페이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지예요. 상상해보세요. 말썽꾸러기로 악명 높은 베수비오 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켜 이 고대 로마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 화산은 현재 이탈리아 나폴리 외곽에 위치한 타임캡슐로 변했어요. 1748년 한 무리의 모험심 가득한 탐험가들이 폼페이를 우연히 발견한 해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탐험가들은 잘 보존된 보물창고를 발견했어요. 거리, 집, 음식, 그땐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요. 화려한 보석, 멋진 조각품, 화려한 프레스코화, 일상적인 생활용품, 심지어 동물과 사람의 유해까지요. 마치 서사시적인 고고학 파티 같았어요. 폼페이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멋진 저택과 별장, 2만석 규모의 거대한 경기장,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상점, 선술집 같은 아지트, 그리고 호화로운 목욕탕처럼 경건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장소도 빼놓을 수 없죠.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던 아폴로 신전도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의 번화한 중심지인 폼페이 포럼은 모든 멋진 사람들이 어울리곤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폼페이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멋진 도시예요. 역사상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셈이죠. 인도의 타지마할과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등 다른 유명한 건물과 유적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